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2부 이슈 인터뷰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을 해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갖는 게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또 반증일 텐데. 네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가 이제 600명을 넘어섰잖아요. 네. 지금 상황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이게 거리두기 단계를 최근에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이미 지역사회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무증상 감염의 경우 젊은 층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감염원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근데 전파력은 강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확진자는 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 예. 현재도 이런 무증상 감염에 대한 검사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계절성 원인도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일 텐데요. 이게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어서 바이러스가 코의 점막을 침투하기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감염력이 높아지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물론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내에 밀집해서 하는 활동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좀 잘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로 다른 분한테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증상이면 본인도 알 수가 없나요? 네, 사실 자각 증상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은 모든 국민분들이 나 스스로도 감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무슨 증상이 구체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네.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이제 겨울에 이 바이러스가 이 코 점막을 더 침투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 감기가 이제 겨울에 많이 걸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네,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 이전에 저희가 흔히 감기로 이제 잘 얻게 되는 그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이게 점막이 좀 건조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은 예. 조금 더 침투력이 높아지고 이전에 감기가 잘 걸리는 그런 조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 새벽 0시부터입니다. 뭐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2.5 단계로 격상된. 어떠세요? 이 정부의 조치 시의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뭐 인터뷰 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예. 방역 조치가 현재 코로나 상황을 좀 조금씩 늦게 쫓아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를 상향 조절한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지금이라도 그 정도 올려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차라리 좀 매우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좀 단기간에 시행을 해서 현재의 증가세를 확 꺾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아니면은 중환자가 나오는 숫자들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번 조치로 확진자 수의 뭐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2.5 단계 격상 효과는 뭐 빠르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아니면 뭐 2주 정도 지나야지 나올 텐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당분간은 좀 꾸준히 500명에서 600명 혹은 이제 여기에서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많게는 1000명까지도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큰데 이 방역 당국이 사실은 조금씩 늦게 지금 거리두기를 좀 격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 네네. 그럼 지금도 이 2.5 단계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사실 뭐 2단계가 있었고 뭐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2.5 단계인 건데요. 예. 뭐 저희가 최근에 좀 겪어봤지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조금씩 단계가 올라갈 때 이제 국민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고 뭐 이미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수를 보면은 거리두기 단계가 처음에 저희가 올해 뭐 초쯤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때에 비해서 반응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절적 상황 같은 것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오히려 처음부터 조금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선제적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방역 당국은 또 이 경제라는 부분도 생각하다 보니까 한 걸음 좀 늦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도 생기고요. 예, 청취자 문자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0108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와 가정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의료진들께서 많이 힘드시고 지하철은 움직일 수도 없이 빽빽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담아주셨네요. 네네. 이제 하루 확진자가 이제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지금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산세가 이제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좀 취약한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게 사실 뭐 서울이라는 특히 우리나라 특징상 이제 수도권에 워낙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방역적으로 좀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해야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이제 열심히 직장생활 등을 하는 젊은 층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 역시 또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취약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서울의 특성상 이제 일상 공간과 생활 공간이 같이 이제 밀집되어 있으면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이제 가까운 거리 안에 모이는 것도 쉽고 또 출퇴근이나 또 최근 수능 이후에 논술 등의 입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 밖에 여러 지역에서 계속 유입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대입 수능이 끝났지만 이 대학별 입시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좀 특히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뭐 수능 시험 당시에 물론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수능 시험 감독한 이제 교사분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뭐 학생으로의 그리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의 무증상 감염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논술 등등 여러 가지 일정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뭐 여러 번 강조하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학생분들 혹은 뭐 주변 가족분들이라도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고 또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치를 지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인천에서도 이제 수능 시험을 감독하던 또 교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아무튼 이 대학 입시가 큰 변수인데 이 수험생 또 수험생을 둔 이 가족 모두가 좀 각별히 이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이제 뭐 내일 새벽 0시부터는 이제 밤 9시 이후에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면 실제 좀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좀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네,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 올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감염이 된 확진자들이 이제 저희가 PCR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셧다운이거나 아니면 2.5단계 거리두기가 상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인 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당연히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활동은 저희가 이제 9시 전에 시행을 일반 국민들이 이제 9시 전에 보통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그래서 9시 전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그런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사실 뭐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슷한 효과는 보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걱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 좀 퇴근 시간도 앞당기라는 취지에서 이 버스 이 운행도 좀 감축하고 앞으로 이제 지하철 운행 횟수도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 걱정이 이제 이렇다 보면 대중교통의 오히려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오히려 일정 시간에 밀집도가 올라가면서 감염의 위험성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중교통의 횟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이시라면 다 가능한 최대한 재택근무로 유연하게 근무 형태를 변경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때그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필요시에는 오히려 잠시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하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착용과 같은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치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뭐 여러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만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 뭐 거의 80% 이상 정도의 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수치는 마스크 착용, 손위생,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서울 보신각에서 타조 행사도 열리지 않고요. 연말 네. 연시 분위기는 이제 좀 셧다운이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거리두기 단계라는 것은 방역에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뭐 더욱 강력한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강제 조치 등을 시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이 없는 연말연시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가족이나 친척 간 모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건강 잘 살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승임 교수였습니다.